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수업으로 한글 창제 원리 마스터하기로 응모하게 된 양감중학교 최시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갖고 수업을 기획했으며 활동 방법과 절차뿐 아니라 수업 후기와 성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영역은 문법이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성취 기준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입니다. 총 4차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활동들의 내용은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활동 이전에 창제 원리 이론에 대한 수업을 하고 이후 응용 및 복습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의도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한글 창제 배경 및 원리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즉, 학생 중심의 살아있는 국어 수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수업에서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창의적인 활동 속 무한하게 피어나는 아이들의 상상력. 둘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다양한 활동. 셋째, 학습 속도가 느린 아이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적극성. 넷째, 함께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기르는 공동체 의식. 다섯 번째, 본인의 실생활과 연결된 다양한 지식들. 여섯 번째, 조선시대 평민의 삶과 시대상을 이해하는 역사가와의 융합까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차시 구성 및 순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1차 시는 평민 시점으로 알아가는 한글의 창제 이유 알기입니다. 어려운 창제 원리를 배우기 이전에 요즘 10대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회기물을 통해서 흥미 유발 및 참여도를 향상할 수 있는 참신한 활동을 1차 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역사가와 연계하여 조선시대 평민들이 직면했던 조세, 노역, 공납 등 규정과 상황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차 시는 내 짝을 찾아라. 자음 창제 원리 알기로 자음 창제 원리 이론에 대한 수업 이후에 진행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학생 전원이 개별적으로 사고한 후 협동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에듀테크 수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음 창제 원리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목표를 이룰 뿐 아니라 공동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차 시는 모음을 지켜라. 모음 창제 원리 알기로 모음 창제 원리 이론에 대한 수업 이후에 진행합니다. 이론적으로 배운 상형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를 활용하여 직접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드는 동시에 DBDBD를 활용한 자체 제작 천지인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리를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업은 경쟁하는 개별 활동에서 시작하여 점점 팀 활동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4차 시는 펌프, 몸으로 한글 자판을 쳐요로 한글의 특성 및 우수성 관련 수업 이후에 진행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친숙한 휴대폰 속 자판을 펌프 게임으로 바꾸어 짰습니다. 이로써 한글 창제 원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하게 적용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원리들에 대해 친숙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명 문학 작품 구절 또는 최신 가요 가사를 발로 밟아 입력하면서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합성, 가획, 병세의 원리를 모두 다룰 뿐만 아니라 한글의 장점을 몸으로 체험해 보면서 그 위대함을 깨닫고 내면할 수 있기에 소단원 마무리 정리 활동으로 추천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차시 진행 방향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시 도입에서 시청각 자료를 시청한 후 세종대왕이 오늘날까지 친송받는 이유에 대해 발문합니다. 그리고 책상을 모두 밀어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데요. 이때 학생 수가 많은 경우는 도서관이나 강당 등 공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몰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콘셉트 소개할 때 교사가 연기가 필요합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내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조선시대로 타임슬립을 했다? 어라? 여기가 어디지? 지금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기 이전 한자만 있던 시기입니다. 이때 학생들도 본인의 상황 역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수행해야 하는데요. 학생들은 한자를 모르는 까만눈 평민으로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궁리해야 합니다. 교사 또한 역할이 있는데요. 비열한 사또로서 평민들에게 한자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민들은 한자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매달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미래봇이 등장합니다. 미래봇이 전달하는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매 라운드 학생들은 왼 좌와 오른 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한자조를 고른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대로 한자 상소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글조를 고른 경우 잠시 21세기로 돌아와서 한글로 번역된 글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다양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석본을 제공됩니다. 네, 한자팀은 한글팀에서 제공하는 몸으로 말해요 힌트를 보고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21세기로 돌아오는 방법은 12달이 지나고 승점이 8점 이상 된 사람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승점을 획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이 좋게 한글조를 선택한 경우는 무조건 플러스 1점이며 운이 나쁘게 한자조를 골랐을 경우는 0점입니다. 단, 혹시 한자 안내문만 보고도 뜻을 유추해서 맞출 경우는 플러스 1점을 드리는데요. 이 외에도 한자조가 승점을 얻게 될 방법으로는 몸으로 말해요 설명을 보고 제일 먼저 뜻을 맞힌 한자조에서 한 명만 승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글조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몸으로 가장 설명을 잘한 한 명이 승점을 1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활동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미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몸으로 말하면서 한, 한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맞추어 보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활동 정리로 승점을 모두 계산하고 승점을 다 채운 학생들은 21세기로 돌아가며 돌아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한자를 몰라서 불편했던 점을 칠판에 적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백성들의 불편한 점을 본 세종대왕님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한자를 읽지 못해서 고생을 하는 것을 알게 된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하여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학습 목표를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봇이 마무리 정리 멘트를 하고 활동이 종료되는데요. 사실 학생들은 비밀 지령을 받고 미래에서 보내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이해하시고 한글을 만들게 되셨으니 이제 모두가 한글의 소중함을 마음에 지니고 21세기로 돌아가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수업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목표학습 효과가 증대됩니다. 둘째, 학생들이 타임슬립 상황에 100% 몰입하게 되어서 정말 재미있는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수업은 한글에 대한 우수성과 창제 배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한글날에도 진행이 충분히 가능한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꿀팁 전수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조에서 몸으로 말해요를 제일 잘한 학생을 선정하는 방법은 그 답을 맞힌 한자조 사람이 지목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에 의견 분쟁이 있을 경우는 교사가 지목합니다. 두 번째, 느낀 점이 한자 공부를 하자 혹은 부조리가 너무 심했다 등의 깨달음 쪽으로 가지 않도록 교사는 학생들에게 계속 한글이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떠올리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1차 시입니다. 2차 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시청한 후에 자음 창제 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복습하고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전날에 공지한 대로 어플을 잘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모두 밀어서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 룰렛에는요, 자음 13개와 발음기관 5개를 기입해서 룰렛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체자 리을과 자판에 없는 여린 히읗은 제외하고 설정합니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의 룰렛을 돌려서 나온 발음 기관이나 자음자가 되어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룰렛 결과를 상대방이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들고 돌아다니며 동시에 역할별로 주어진 미션을 1분 안에 잘 수행해야 합니다. 각각 주어진 미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음 기관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기본자들의 역할은 관련 발음 기관을 찾아가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거획자들은 관련 기본자들을 찾아가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된소리들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2명 이상일 경우 2명끼리 서로 짝을 이루어서 된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확률이 좀 어렵기 때문에 승점을 더 높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결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연결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실내화를 맞대고 있을 수도 있고 팔꿈치를 맞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적극적으로 한다면 팔짱을 끼거나 손을 꼭 잡고 있기 등 서로 절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연결이 되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꼭 2명씩 짝을 지어서 연결될 필요는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니은은 혀끝과 연결되고 디귿과 티읕은 니은에게 가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4명이 서로 이어져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1분이 끝나면 연결된 자음, 발음 기관들에게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땡땡의 원리라고 대답을 하여야 1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아무와도 되지 않은 상황이면 0점을, 연결을 잘못 수행한 경우는 마이너스 1점을 받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된소리를 만들면 2점의 승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이 중복된 경우는 중복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니은이 혀끝과도 연결되고 디귿과도 연결돼 있으면 승점을 총 2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활동을 진행한 실제 사진인데요. 왼쪽에서 룰렛을 돌린 것을 확인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자신의 룰렛을 잘 보이게 들고 다니면서 짝꿍을 찾고 있는 사진입니다. 소극적으로 연결될 경우는 발끝을 맞닿고 있는 경우고요. 적극적으로 연결된 경우는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 정리 부분으로는 오늘의 연결왕을 선정하여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한 사람을 뽑습니다. 또한 서로 돌아가면서 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들을 나누는 깨닫기 나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수업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가 돌린 룰렛에서 나온 자음 또는 발음 기관이 되기 때문에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둘째, 매 라운드 짝이 바뀌기에 다양한 학급 학생과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이 우수한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서 짝을 지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 향상에도 매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인 자음자가 만들어지는 3가지 원리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꿀팁 전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혹시 룰렛을 다시 돌리고 있는 학생은 없는지, 자신의 화면을 가리고 다니는 학생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짝을 찾아 연결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신체 접촉을 할 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셋째, 1분 종료 이후에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어져 있는지 대답할 때의 기본 규칙은 동시에 말을 하는 것이지만 교사가 질문하기 전에는 서로 도움을 주어서 입을 맞추어도 됩니다.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눈 감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3차 시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에서 시청각 자료를 시청한 후에 간단하게 원리를 복습하고 준비합니다. 반 학생들이 각자 모음 기본자를 균등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택한 모음 기본자를 자신의 화이트보드 목걸이에 적은 후에 목에 걸어 준비합니다. 이 교실을 천천히 돌아다니는데요. 이때는 유튜브 영상에 재미있는 음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악이 멈추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 한 명과 만나서 1대1로 천지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은 자신의 본래 기본자를 지킬 수 있지만 진 사람은 자신의 기본자를 지우고 합성의 원리를 사용하여서 본인의 기본자와 상대 기본자를 더해서 초출자 모음을 적어야 합니다. 천지인 게임은 DBDB딥과 비슷한 룰을 사용하지만 구호가 천지인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각각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는데요. 공격자는 수비자가 자신과 똑같은 포즈를 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번갈아 진행한 후에 공격 횟수가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서 선지인 게임은 상용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으로 기억하기가 매우 쉬운 제스처로 만들었습니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뒤로 가서 어깨를 잡고 기차를 만들어 따라갑니다. 이긴 사람은 팀의 리더가 되어서 음악에 맞추어 다시 움직이고 위 과정을 두 팀이 남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단 두 팀이 남았을 때 룰은 그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팀이 남은 지금 마지막 미션은 각 팀의 리더는 본인 팀원들에게 모두 기본자 하늘을 합성하여 제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빨리 모든 팀원을 알맞은 제출자로 만드는 팀이 최종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진은 천지인 게임을 도입하기 전에 가위바위보로 진행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실제로 천지인 게임을 도입했을 경우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정리로 승리팀의 리더들 오늘 우리 반의 세종대왕으로 임명하여 소감을 공유합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서 의와 이를 더해서 의로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합성의 원리가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별도로 심화 추가 학습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스스로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어 보면서 합성의 원리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천지인 게임을 통해서 모음 기본자를 만들어낸 상형의 원리를 익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에서 패한 학생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긴 학생의 팀원으로 속하기 때문에 함께 승점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동체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꿀팁 안내입니다. 첫째, 처음 모음 기본자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고 교사가 번호 순서대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라운드마다 음악에 맞추어 교실을 천천히 돌아다닐 때 절대 장난치거나 뛰지 않도록 주의를 주세요. 셋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합용의 원리가 궁금한 학생들에게는 심화지도 단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시위 활동입니다. 도입에서 시청각 자료를 시청한 후에 한글의 특성 및 우수성을 간략하게 복습하고 활동을 준비합니다. 활동 진행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급을 홀수와 짝수 총 두 팀으로 나누고요. 팀 내에서도 번호 순서대로 차례를 정해서 한 줄로 서주셔야 합니다. 총 두 개의 자판이 등장하는데요. 형평성을 위해서 서로 라운드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키워드를 보고 팀에서 순서대로 한 명씩만 나와서 자판을 밟아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요. 틀린 자판을 밟은 즉시 나와서 다음 순서 사람이 대신 틀린 부분부터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감시자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상대팀으로 가서 틀린 자판을 밟을 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매 라운드 다른 학생이 맡으면 좋습니다.
상대팀보다 빨리 해당 키워드를 완성시키는 팀이 라운드에서 승리하고요. 총 10라운드가 진행됩니다. 키보드는 천지인 키워드와 나라클 키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성, 가획, 병세의 원리를 응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학 작품과 가요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아주 재미있게 몸으로 통해서 원리들을 익힐 수 있는 활동으로 너무너무 재밌어 했던 후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감 나누기로 진행을 하는데요. 승리팀은 키보드 자판을 활용하여서 편리하게 배움글을 적고요. 패배팀은 중국 자판에서 실제로 하는 것처럼 발음을 알파벳으로 입력해서 배움글을 적어야 합니다. 이때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로마자 변환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수업 후기입니다. 첫째, 직접 몸을 사용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친숙한 자판기 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팀 대 팀으로 팀 내에서 도움을 주며 협동하기도 하고 감시자로 인해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꿀팁입니다. 첫 번째, 모두 지켜보는데 나와서 자판을 잘못 밟을까 걱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같은 팀은 뒤에서 말로 어떤 자판을 밟아 이렇게 도움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애 학생 및 신체를 다친 학생의 경우 자판을 밟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지정 감시자 또는 팀원 도우미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명이 펌프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운드가 바뀌면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 주세요. 지금까지 총 4차시 활동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면 그것을 100% 알아주는 것 또한 아이들입니다. 지겹고 어렵기만 했던 문법 단원이 가장 재미있고 느낀 점이 많았다는 학생.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게임처럼 규칙을 이해하니 배우는 것이 즐겁다고 했던 학생.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항상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수업을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문법 단원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풀어나갈지 고민하는 마음을 지닌 전국의 국어 선생님들께 이 수업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